뭐 이런 소리 하면 적폐 소리 들을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주택 건물을 짓는 이유는 전세라는 무이자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대출받는 신축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저번 영상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관점은 엑시트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관점이에요. 건물을 지어서 엑시트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양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임대를 해놓고 보유하다가 통으로 매각하는 방법이 있죠. 분양은 대표적으로 이제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건데, 이제 건물을 짓자마자 바로 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사업의 영역이에요. 이제 뭐 삼성전자가 핸드폰 만들어서 파는 거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신축 판매업이라는 업종 코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신축 판매업을 하게 되면 대출이나 취득세 같은 세금 규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어차피 신축해서 파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도 새로운 양질의 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딱히 규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어차피 팔 거면 채권이 회수되기 때문에 사업성만 나오면 리스크가 없는 거고, 건물이 완공되어도 임대를 놓는 게 아니고 팔 거기 때문에 준공 후에 신탁 대출을 하면 더더욱 안정성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양은 일반인이 바로 하기에는 사실 난이도나 자금 규모 측면에서 접근하기에는 다소 허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반인이 처음 신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단독주택이나 꼬마빌딩이라고 하는 올 상가 건물을 짓는 거죠. 아니면 1층은 상가, 2층부터는 주택인 상가주택을 가장 많이 짓습니다. 이런 건축물은 지어서 분양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지어서 임대를 놓게 되죠. 물론 짓자마자 준공도 내기 전에 바로 통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으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통으로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분양보다는 대출을 좀 더 까다롭게 봅니다. 왜냐? 분양은 어차피 팔고 털어버리는 건데, 통건물은 어쨌든 대출을 유지하면서 그 건물을 보유하는 거다 보니 그 사이 건물주가 무슨 일이 생겨서 이자를 못 내게 되면 결국 경매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좀 더 꼼꼼히 보는 거죠. 근데 통건물도 대출이 기본적으로 80%는 나와요. 다만 상가 건물일 경우에는 주택과 달리 규제가 거의 없다 보니까 80%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꼬마 빌딩을 살 때 80%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그냥 매입해서 취득을 했느냐, 새로 지어서 취득을 했느냐, 취득하는 과정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사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택은 안 그렇죠. 주택은 기본적으로 그냥 매입을 할 때는 사실 뭐 규제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집을 매입하지 말고 지으시라는 겁니다. 주택도 지을 때는 80% 대출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주택은 반공제를 하게 됩니다. 가령 땅을 살 때 80% 대출을 받고 건물 지을 때도 80% 대출을 받아도 그 건물을 완공해서 바로 분양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내가 대출을 유지하면서 임대를 놓고 보유할 거다 이러면은 대출이 좀 까다로운 거예요. 물론 이때에도 그냥 매입하는 것보단 대출 한도가 훨씬 잘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건물 감정가의 80%가 나오긴 하는데, 주택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최우선 변제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만큼 한도를 확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룸이나 다가구, 상가주택처럼 내가 건물 지어서 분양이 아닌 보유를 하는 주택 건물을 지을 때는 당장 건물을 지을 때 80% 레버리지 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출이 얼마가 되는지, 그에 따른 내 자금 세팅은 충분한지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상가 건물이 대출이 더 잘 나오는데 상가 건물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물론 상가가 대출이 더 잘 나오긴 하죠. 뭐 이런 소리 하면 적폐 소리 들을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주택 건물을 짓는 이유는 전세라는 무이자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갭 투자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전세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보완하는 거죠. 그리고 주택은 상가보다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덜하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필요한데, 주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제이기 때문에 뭐 임대료만 적정하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실 다 채워지기는 합니다. 근데 상가는 상권이 한번 무너지면 사실 좀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상가는 그 임대료가 곧 그 건물의 가치이기 때문에 쉽게 임대료를 낮추기도 또 어렵거든요. 마지막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가가 대출이 더 많이 나오지만 보통 더 비싸기 때문에 자기 자본은 기본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비싼 이유는 상가 건물에는 일반인이 아닌 사업자가 임차인으로 들어오겠죠. 그 들어온 사업자는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영업을 하려면
사람이 찾아오기 쉽거나 유동인구가 많아야 장사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입지의 땅은 또 비싸겠죠. 그래서 보통 주택부지보다는 상가부지가 많이 비싼 겁니다. 또 같은 이유 때문에 입지를 선정하는 난이도가 좀 더 어려운 거고요. 사실 주택도 뭐 역세권이거나 뭐 그럼 좋긴 한데 유동인구나 뭐 동선까지 따지는 상가 입지보다는 좀 덜 까다롭기 때문에 난이도 측면에서도 상가 입지가 좀 더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뭐 건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땅값이라는 게 제일 큰 원가이기 때문에 그 원가에서 일단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엔 주택 건물을 좀 많이 짓게 되는 거죠. 요즘처럼 규제가 심할 때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보다는 그래도 규제가 좀 덜한 투자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뭐라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뭐 상승기나 하락기나 뭐 큰 영향 없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정부 규제로부터 아주 큰 영향은 없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경험이나 기술을 한 번만 잘 익혀 놓으면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재테크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각자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되고 모두 파이어 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